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타이어 교체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희 매장은 1년에 6,000대 이상의 차량이 입차를 하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타이어 교체 시기를 언제 잡아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규 직원이 왔을 때 타이어를 점검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방식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만 알고 있어도 전문가 수준의 타이어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딱 세 가지면 되는데요. 물론 저희는 한 달에 600개 이상의 타이어를 교체하기 때문에 더 많은 경험을 갖고 있어요. 그래도 그걸 압축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타이어 교체 시기를 알기 전에 우리가 왜 타이어를 교체할까요? 타이어는 우리 안전에 직결되잖아요. 운전을 하다가 빗길에서 미끌리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제동거리가 멀어지면 안 되잖아요. 바로 딱 이 기준으로 우리가 교체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타이어가 안전 기준을 넘어가는 순간 교체를 할 겁니다. 실제로 저희 매장에 오시는 손님들 대다수가 타이어 마모도가 다 된 것 같아서 오는 게 아니라 운전을 하다가 미끌리고 빗길에서 핸들이 쓱쓱 돌아가기 때문에 무서워서 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고 안전하게 타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타이어 마모도입니다.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가시 드러나게 되면 타이어를 교체해야 된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동전이나 신용카드로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타이어에는 마모 한계선이 존재하게 됩니다. 타이어에 마모 한계선이 왜 있나? 마모 한계선은 타이어 트레이드 홈 안에 볼록 튀어나온 한계선이라고 하는데요. 타이어는 자동차가 도로를 지나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을 때 제대로 제동을 해줘야 되고 빗길을 지나갈 때도 물을 쫙쫙 빼줘서 미끌림 없이 진행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런데 타이어가 마모 한계선에 가까워질수록 배수 능력 그리고 제동 능력이 상실되게 되는데요. 실제로 타이어에는 많은 주름들이 있는데 제동을 할 때 이 주름들이 접히면서 제동을 더 확실하게 잡아주게 되고 이 주름들 사이로 빗물이 빠져나가면서 수막 현상이 발생하는 걸 예방해 줍니다. 그런데 마모 한계선이 가까워지면 이 기능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체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마모 한계선 위로 3mm가 적정 여유분인데요. 이거보다 짧아지게 되면 점점 수막 현상도 생기고 제동거리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마모 한계선은 트레이드 홈 깊은 게 아니라 그 위로 간헐적으로 볼록 튀어나온 홈이 있는데 그 위로 100원짜리 동전을 뒤집어서 한번 대보시고 아니면 신용카드 마그네틱 뒷부분으로 대주셔도 얼추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가까워진다, 3mm보다 더 짧아졌다, 그러면 저는 바로바로 교체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실 여기에 정말 더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이것만 지켜도 크게 타이어가 파손되거나 철심이 나와서 터져버리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타이어 연식입니다. 타이어는 고무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리고 햇빛을 받음에 따라 타이어가 갖고 있는 고무의 유분이 날아가게 됩니다. 물론 1년, 2년 지났다고 타이어가 바로 경직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5년이 지나게 되면 서서히 타이어에 있는 유분이 빠져나가게 되고 타이어가 딱딱해지죠. 그러면 타이어가 갖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바닥에 꽉 잡아주는 거고 겨울철 제동성인데 이 두 가지가 약하게 돼요. 타이어가 딱딱해지기 때문에 타이어 컴파운드라는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고 상실되게 되는 거죠. 보통 타이어들은 5년에서 6년이 지나면 타이어가 경화가 되고 바닥면이나 옆 측면이 갈라짐이 보이게 됩니다. 이 갈라짐은 바로 괜찮겠지 하지만 간혹 바람이 새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손님 중에 13년 된 타이어를 스페어 안에 있다고 햇빛과 바깥과 맞닿아 있지 않았다고 괜찮다고 생각하고 끼셨다가 펑크가 나셔서 들어오셨어요. 어떻게 펑크 났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고속도로 타다가 터졌다고 합니다. 다행히 뒤쪽에 끼어 있어가지고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지만 그만큼 타이어는 연식이 지남에 따라서 타이어의 기능이 상실되고 5년에서 6년이 지나면 타이어 교체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타이어 연식 확인하는 방법은 타이어 측면에 4가지
숫자가 있을 거예요. 이 4가지 숫자는 한쪽 면에만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바깥에서 안 보이면 안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확인하기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이 숫자는 앞에 2가지 숫자는 생산 주차, 우리 1년에 52주로 치고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고, 뒤에 숫자는 연식이에요. 몇 년도에 만들어졌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볼 거는 뒤에 연식을 보고 5년 이상 지났다 그러면 이제 슬슬 교체해 봐야 될 것 같고, 타이어 후레스를 비춰서 실제로 타이어 갈라짐이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저희가 매장에서 보면 보통 5년 지나면 많이 쩍쩍 갈라져서 정말 위험해 보이는 타이어들이 많습니다. 셋째는 타이어 찍힘입니다. 타이어는 옆면이 찍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가 갓길 주차하거나 지하차도 내려가거나 할 때 옆면이 찍혀서 파손이 되거나 옆면이 혹이 불룩 튀어나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포트홀이라고 해서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고속도로에 바닥이 움푹 패여 있잖아요. 거기를 지나다가 충격이 커서 사이드 홀이 상처가 나서 부풀어 오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휠까지 깨져서 오시는 분들도 있죠. 이렇게 겉이 볼록 튀어나와 있거나 움푹 패여 있다면 교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고속도로에서 측면, 옆면은 약하기 때문에 파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제가 마무리 요약 한번 해드릴게요. 요약해보면 타이어 마모도, 타이어 연식, 타이어 찍힘, 딱 이 3가지 기준으로 한번 우리가 타이어를 진단해보고 이 3가지 중에 하나라도 있다 그러면 교체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우리가 타이어 교체를 언제 해야 되는지는 알겠어요. 근데 어디서 해야 될까요? 타이어를 산다고 우리가 직접 교체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간의 꿀팁으로 타이어 교체를 어디서 하면 정말 좋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좋은 타이어 매장은 어디일까요? 저렴한 곳 좋습니다. 깔끔한 곳 아주 좋죠. 기술력 당연히 있어야 되죠. 이 3박자를 다 맞추면 정말 좋은데 우리 동네에 어느 정비소, 어느 타이어 샵이 정말 친절하고 신뢰 있고 믿을 만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타이어 업계에는 잘 드러나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확인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운데 제가 그 팁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타이어는 팔면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매장은 부모님에 이어서 하다 보니까 25년이나 지났어요. 그러니까 10년 전, 20년 전 고객님들도 다시 타이어를 교체할 때 찾아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타이어는 판매하고 끝나는 장소가 아니에요. 다시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고, 타이어 자동차는 갑자기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타이어 옆면이 찍혀서 파손이 됐거나 공기압이 떨어져서 혹은 펑크가 나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거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이어 샵이라는 것은, 정비소라는 거는 물건 서비스를 판매하고 이후에도 계속 관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관리를 어디서 받을 것이냐 정말 중요하죠. 한번 구매하고 또 다른 데 가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가끔 공기압 체크를 하러 가거나 펑크 체크를 하러 갔는데 내가 구매한 타이어 샵인데 사장님 바뀌었다 그럼 조금 뻘쭘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타이어 샵이나 정비소는 얼마나 오래됐는지 그게 1순위로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오래된 타이어 샵이나 정비소는 사실 눈탱이를 치거나 이상한 걸 판매할 수가 없어요. 다시 방문하고 가족도 오고 이렇게 관계가 쌓이게 되거든요. 저는 잘못 팔면 안 돼요. 저희 부모님 쌓아둔 그 신뢰를 무너뜨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직하게 판매를 하고 그 이후에 펑크가 나거나 타이어 공기압이 빠졌거나 위치 교환이 필요할 때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걸 확인하려면 생각보다 쉽지 않죠.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 얼마나 오래됐는지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는 네이버 리뷰를 한번 보세요. 네이버 리뷰를 보면 리뷰가 쌓인 양을 보셔도 좋아요. 타이어 업계는 이 온라인 판매가 아니기 때문에 리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100개 쌓인데도 생각보다 많진 않을 거예요.
그런 거 밑으로 내려보면 얼마나 오래됐고 실제로 손님들이 얼마나 만족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보통은 네이버 블로그도 운영하시는 타이어 샵 사장님들이 많아요. 거기에는 어떻게 내가 운영을 하고 있을지 철학도 적어 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데를 들어가셔서 가장 오래된 글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 매장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대략 예상도 가능하겠죠. 타이어 업계는 정말 리뷰 잘 안 써주거든요. 리뷰가 하나 두 개 정도 달려 있고 그게 진심 어린 리뷰라면 믿으셔도 좋아요. 내 집 주변에 그런 매장이 있는지는 계속 몇 개만 체크해 봐도 금방 딱 나오실 겁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추후 서비스가 있는지, 이게 중요하거든요. 타이어는 4개 교체했을 때 그냥 타면 앞에 타이어는 한 3만 킬로미터면 다 달거든요. 근데 이걸 위치 교환만 해줘도 4개 전부 다 5만에서 6만 킬로까지는 탈 수 있어요. 이렇게 타이어를 교체하고 차후 서비스가 들어가야지 타이어도 더 오래 탈 수 있고 안전하게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매장 같은 경우는 15,000km마다 위치 교환을 해드리고 있고, 타이어 공기압, 펑크는 서비스, 관리 차원에서 도와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매장마다 차량을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자신감과 서비스가 있는지가 중요해요. 저희는 정비도 하다 보니까 엔진 경고등이 들어왔을 때 1차 진단은 당연히 해줄 수도 있죠. 게다가 저희는 매장이 1인샵, 2인샵이 아니다 보니까 일손이 조금 넉넉해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들을 더 포인트 잡고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냥 판매만 하는 게 아니라 컨설팅 해줄 수 있는 업체를 찾길 바랍니다. 업을 오래 하다 보면 저희 정비사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따다다다닥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저희도 손님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개인 간의 증상 그리고 여러 가지 고민거리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도장면이 상처난 거, 찌그러진 거, 아니면 어르신들은 블랙박스나 차량 옵션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들도 저희가 직접 들어주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을 해결해 주고, 어디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까지 그 루트를 컨설팅 해줄 수 있는 상담이 가능한 업체를 찾으시면 더 좋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자동차라는 게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전문가가 아니면 모르는 분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 주변에는 도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블랙박스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는 타이어는 판매하지만 휠 복원은 하지 않잖아요. 휠 복원집도 있어요. 저희는 생각보다 건너로 하면 어디가 괜찮은지를 소개시켜 드릴 수도 있는데, 일반 분들이 찾기는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지, 그렇게 되면 일반 손님들이 한두 시간 알아볼 거 저희는 10분이면 따다닥 알아내서 손님한테 알려드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소통이 되고 컨설팅이 가능한 업체가 있는지, 그거는 사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전화해보고 타이어 견적 문의만 하셔도 여기가 나랑 잘 소통이 될까? 이런 거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어요. 뭐 얼마예요? 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고객님의 증상도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요. 추후에 문자로 서비스를 드리면서 내가 상담한 게 이런 내용이구나 정리를 해서 주는 데도 있을 거예요. 이런 업체들을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주변에도 좋은 정비소 꼭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 리뷰, 전화 상담을 통해서 이곳이 나랑 소통이 가능하고 내가 한번 갔을 때 추후에 계속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곳인지, 요거 포인트 잡고 타이어 업체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그 댓글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